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주제를 발표하기 전에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먼저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대한민국이 이 6세대 전투기 사우디와 공동 개발 추진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시작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야, 6세대 전투기. 그러면 이 KF-21 블록 3 이것을 말하는 거죠? 블럭 3 이제 이상 플러스 KF-XX까지. 예,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은 추진하는 단계인데 만약 사우디와 성사될 경우 앞으로 이 세계 항공 수출 시장에 이 대한민국의 저력이 어마어마해지겠습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금 KF-21의 그 성장, 네. 확대, 수출 확대 이건 뭐 이제 당연한 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배경이 사우디 같은 경우 이제 배경이 네. 그 유럽에 이제 6세대라고 이제 자칭 6세대라고 해서 나타난 이제 사업들, 계획들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하고자 여러 차례 타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네. GCAP,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참여하고요. 네, 현재는 그리고, 이제 현재 그렇죠. 그리고 독일, 스페인, 프랑스가 참여하고 있는 FCAS. F카스. 예,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네. 근데 특히 이제 그 GCAP에 이제 끼워 보려고 왜냐면 성향 자체 GCAP. 나라 성향 자체가 영국 쪽이 더 가까우니까 그 네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제 외교 관계도 그렇고 네. 그래서 먼저 타진했는데 영국 쪽에. 예, 영국 쪽에 GCAP 예. 그러니까 잘 안 됐어요. 그 중간에 뭐 이태리 이제 비공식적인 거지만 이태리 쪽에서 반대를 많이 했고 왜 이태리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하게 된 겁니까? 뭐 중동이라고? 일단은 이제 이태리가 영국하고 항공산업 특히 헬기 분야라든지 통합을 한 게 많아요. 때문에 레이더 회사도 통합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이제 공동 이제 회사를 이제 차렸기 때문에 또 네. 이름도 최근에 와서는 레오나르도로 바뀌었고 대표적인 업체가 옛날에 이제 뭐 아구스타 웨스트라든지 예. 같이 이름을 썼는데 합해서 영국 이름 뭐 이태리 이름을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 이제 터지고 나서 그때 기점으로 레오나르도 아예 이름을 예. 이태리식으로 예. 그러니까 지분 문제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자기들의 권한이 더 늘어났고 그러니까 발언권도 늘어나서 기술 핵심 기술은 영국에서 많이 개발이 되지만은 엔진이나 네. 레이더 같은 거 네. 여전히 그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은 네. 어떤 자본 이런 돈 문제는 또 이태리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발언을 이제 한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수출할 때 지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얽히니까 사우디는 뭐 없어도 된다. 사우디 없어도 된다. 네. 너희는 그저 전투기가 개발이 되면 그냥 사가라. 사가라. 이런 예, 입장입니까? 평상시 사가는 것처럼 앞으로도 사가라.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너희는 그냥 사가기만 해라. 근데 또 이게 동시에 일본도 이제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같은 시간에 일어났는데 또 일본은 좀 이 단위 레벨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뭐 전쟁도 해본 나라고 그렇죠. 서로 이제 전투기를 만들어 본 나라고. 여러 가지 경우가 틀리고 또 그 배후에는 이제 미국도 있고 미국이 또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있고 권유하는 것도 있고. 좀 밀어줬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 같이 공동 개발하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대신 저쪽 유럽에 특히 자기가 믿는 영국에 소개를 이제 간접적으로 한 것도 있고 또 뭐 외교 관계에서 이제 얘기도 되는 것도 있고. 브라더 잉글랜드. 예,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서 보내죠. 저기서 하면 좋겠다. 근데 이태리는 또 이제 반대를 한 거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도 또 이태리 역시 일본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예. 결국은 같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게 직간접적으로 또 미국이 나토에서 했던 그런 발언권도 있기 때문에 같이 또 모이면은 여러 가지 회의에서 실무자들 간의 회의를 이제 하면은 또 방산업체들 간에 또 그런 얘기가 오가면은 많이 배후에는 또 미 국방상이라든지 많은 그게 있죠. 그래서 얘기가 흘러 들어가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어떤 그 EL, 엑스포트 라이센스 뭐 일부 미국 기술 들어가는 거는 다 도와주겠다. 그런 이제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래 마지못해 일본 정도야 뭐 이렇게 속을 새기는 나라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6세대 전투기 개발 영국, 이탈리아가 참여했던 이 GCAP는 이 일본이 들어오기 전에 사우디가 먼저 제안을 했었고 했었죠, 순서가. 예. 그랬는데 까였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중재 아래 일본이 다시 들어가게 그러니까 뭐 됐다. 미국 중재하에 이런 얘기가 어디 뭐 서류나 문서에 나온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 글로 간다. 그 어떤 그 전후 사정을 따져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일본은 말 그대로 이태리하고 영국하고 공동 개발할 때 여러 차례 아니면 여러 가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도 네네네. 말을 알아듣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뭐 배경 설명도 할 거 없이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면은 쉽게 알아듣고 이거 뭐 문제다 해결합시다. 네가 분담해서 이건 좀 담당해서 해결해. 그런 수준이 되는데 네. 사우디는 가르쳐야 되잖아. 너희는 돈만 있잖아. 그러니까 돈만 되면서 어떤 그 기술이 안 되니까 수준이 안 되니까 가르치면서 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면은 이 독일, 스페인, 프랑스가 함께하게 돼 있는 이 FCAS에는 사우디가 또 뭔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이 프랑스가 주도를 하는데 예. 라팔 전투기나 미라지 전투기 이제 파는 입장에서 네네. 팔았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야 들어오지 말고 그냥 사가. 아 여기서도 그리고 이제 옛날 그 구식민지 시절 때 네. 그 중동이나 아프리카 뭐 여러 지역을 보면은 자기가 어떤 그 지금 이제 다 독립해서 각자 뭐 살지만은 어떤 영향력 행사할 지역을 보세요. 분포도를. 아. 어떤 외교력을 하거나 외교적으로 네네. 외교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네네. 지인들, 예. 뭐 정계나 뭐 학계나 이런 게뭐 네. 경제계나 그게 영국은 좀 남아 있는데 잔존하는 그 뿌리가 있는데 프랑스는 그게 중동 지역에서 특히 이제 모자라니까. 근데 전투기는 이제 팔았죠. 팔았죠. 예, 뭐 예.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예. 뭐 카타르라든지 이렇게 팔리는 있는데 네. 이 사우디는 특히 영국 쪽이 더 이렇게 끈끈한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를 갔는데 프랑스는 좀 거부감이 있는 거죠. 또 왜 영국에서 까놓고서 그 사업을 했는데 왜 여기 와서 그냥 사다 쓰세요. 사다 쓰세요. 일종의 이제 그 분위기가 아. 분위기 환경이 그런 거죠. 아 이거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야. 돈 안 모자라요. 독일이 있어서 돈 안 모자라요. 어. 독일이 이제 또 돈 좀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과 사우디가 이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니까 저는 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돈은 있는데 미국이 유럽에 알아보세요 했다가 유럽에서 두 지역에서 두 개 프로젝트에서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러시아로 가겠어요? 지금은 러시아는 그렇게 가면 뭐 사거나 개발하면 안 되는 그 나라인데 네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자기 물건 만들어서 배치하기 바쁜 나라. 아, 그렇죠. 수출 아직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6세대 전투기 비스무리한 어떤 전투기가 발전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더니 역시 이 아시아의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블록 3, KF-21 블록 3나 이제 KF-XX를 이제 얘기를 이제 거의 후보로 대상으로 얘기를 해서 제안을 이제 하고 시작을 한 건데 네.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업계에서나 어떤 방사청이나 ADD나 얘기하는 게 이게 잠재적으로 KF-XX를 가면은 이 기종을 이 기체를 가지고 F-15K 플러스 즉 앞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 네네. 그것도 2040년대 가서는 대체할 수 있다. 2040년도에는 왜냐면 항공기 볼륨 사이즈 크기가 네. KF-22에서 블록 1, 2, 3까지는 요 정도라면은 네네. KF-XX는 스케일 업되는 또 다른 이제 KF-22 또 다른 이제 전투기 국산 전투기가 나오는 이제 잠재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 그런 이제 롱텀으로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이걸 좀 더 스케일업한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사례가 FA-18 호넷하고 네. 레가시 호넷하고 FA-18 EF 이거 갑자기 이거 이상한 소리가 되네. 예. 18인데. 예. 그래서 이 스케일 업 됐지 않습니까? 네네. 몸을 불리고 엔진을 좀 더 좋은 걸 쓰고. 네. 그래서 사이즈 커져서 지금은 이제 미 해군의 주력 전투 공격기가 됐죠. 슈퍼 호넷. 예. 물론 이제 해병대는 안 쓰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는 이제 그렇게 세우고 있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발전성도 있고. 그래서 사우디가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는 게 그런 면도 있고. 이 잠재적인 요소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협상을 이제 아니면 제안을 받아서 검토를 이제 시작을 하면은 시간이 또 어느 정도 걸리긴 하지만은 네네. 이제 길게 가면서 이제 깔아놓고 이제 참여를 이제 하겠다는 거죠. 미리미리 예. 밑밥 간다고 하죠. 이게. 예.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우디 국방부나 공군 입장에서는 이게 또 유망하고 어떤 잠재적인 네. 가치가 높은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이제 설명하고 제안한 게 이제 어떤 받아들이는 게 그것부터 이거 괜찮으니까 진작에 검토해보자. 이 단계에서 대한민국 KF-21 뭐 나중에는 KF-XX 참여를 진짜 해볼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를 이제 한다고 하지만은 역시 이게 5세대 이상이잖아요. 한 단계 더 높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중국도 한다고 하는데 아직 뭐 그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고 그리고 유럽은 이제 GCAP 그다음에 F카스가 오락가락 하는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영국 같은 경우 템페스트로 시작했지만 2018년도에 공개한 게 그렇죠. 이게 이제 5.5세대냐 5.8이냐 진짜 6이냐 왜냐면 기술 그 관련된 기술의 성숙도나 어떤 기반이 제 시간에 나올 수 있나 그건 상당히 좀 뭐 이렇게 좋게 말하면 유연하게 갖다 쓰기 위해서 실제로 이게 진짜 아주 확정된 6세대라 볼 수 없고 뒤늦게 진정한 5세대를 이제 뭐 영국 중심, 프랑스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 동안에 2000년대, 2010년대 사이에 영국 중심으로, 네. 프랑스 중심으로 5세대 전투기 손도 안 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이게 뭐 좀 돈을 모아서 각자 지역으로 옛날처럼 나눠서 파트너 만들어서 네. 실제로는 이제 5세대 전투기고 5세대 이상으로 표현해야 되죠. 좀 여유 있게 말해줘도 5세대 이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단계에서는 6세대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미국은 더 진짜 아주 오리지널 6세대. 진실한 6세대 아주 이거 딱 꽁꽁 숨기면서 감추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한민국을 이 잠정적인 6세대 전투기 개발국으로 꼽고 이번 며칠이죠? 23일부터 26일까지 극비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 국방부 관계자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ADD 관계자들 그리고 카이 관계자들도 함께 했죠. 예. 근데 이제 뭐 여기 표현에서 극비는 좀 뭐 이게 첫 번째는 아니니까 그냥 만나러 간 거는 그러니까 비공식, 비공개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낮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만나러 갔던 거는 알리지를 않았는데 예. 만나고 나서 얘기가 잘 되다 보니까 좀 언론에 좀 예. 흘리게 된 것 같아요. 특정 언론에 이제 자랑을 한 거죠.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꼭 짚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은 현재 6세대 전투기 이건 블록 3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것을 사우디가 함께 하겠다. 네. 이 현재 이 블록 1 이것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했다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먹칠을 했다라고 해도 될까요? 상당히 뭐 안 좋죠. 상황이 서로 안 좋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대선을 앞두고 있고 뭐 또 새로운 대통령이 들었으면은 인도네시아. 예. 근데 하여튼 속을 썩이면서 진행을 할 거는 같아요. 야금야금. 절대로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돈 줄인 게 뭐 좀 속된 말로 찔끔찔끔. 찔끔찔끔해서 간보듯이. 해당되는 전투기 숫자는 가져갈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블록 1에 국한된 거죠. 자, 그러면 KF-21 블록 2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참여 국가로서 폴란드가 있고 UAE 아랍에미리트가 있어요. 두 국가 모두 참여할 어떤 가능성이 큰가요? 우선순위 나라가 어딜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제가 볼 때는 5세대 전투기가 없는. 폴란드 아닐까요? 아이 정반대. F-35가 있죠. 있죠. 아, 발주를 해놓은 상태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럼 확실히 UAE 아랍에미리트가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중동으로 또 이제 모이는 거죠. 중동에 이제 이스라엘 제외하고는 5세대 전투기 도입 판매가 안 되잖아요. 튀르키예도 퇴출됐고 네네네. 러시아제 S400을 사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4.5세대 F-16V를 이제 겨우 승낙을 이제 미국 의회를 통해서 이제 받으려고 이제 하는 단계고 바이든은 이제 승인을 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튀르키예조차 나토 국가인 튀르키예조차 5세대에서 퇴출되고 못 살고. 그러면 중동 지역의 나머지 사우디나 뭐 지금 말씀하신 아랍에미리트나 네. 그거는 물건을 살 게 없는데 그러니까 팔지도 않고 그리고 공동 개발에 돈 된다 해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기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기회를 잡는 거고 그 덕분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블록 2는 이제 폴란드보다는 순서가 네네. 폴란드보다는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달겨들 것이고 UAE. 예, 이제 시간 앞으로 향후 2년 지나면은 2026년도에 우리 초도기들이 이제 비행을 이제 작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이제 하겠다. 그때 그 앞으로 한 뭐 2년은 좀 더 진실되게 아주 네네.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네네네. 2년을 더 기다려 봐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정보 제공하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네. 부대 배치가 돼야 돼요. 실전 배치가. 그렇죠. 실전 배치 될 때쯤이면 블록 2에 대한 어떤 가닥도 확실하게 잡힐 것이고 더 접근이 돼 있죠. 예, 그러면 지금보다. 예. 그때 가면 UAE든지 폴란드든지 어느 나라가 참여를 할 것인가? 일단 두 나라에서 기사 뉴스에 나온 대로 두 나라에서 줄을 네. 세우면 이제 UAE를 1번이고 1번. 폴란드는 이제 그 시간에 2028년 사이에 F-35를 받아서 한참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뭐 전쟁 대비도 해야 되고 네. 그러고 나서 정신이 없다 보면은 또 그 다음에 이제 다목적 전투기를 생각하게 되니까 네네. 평상시에 쉽게 띄우고 쉽게 작전할 수 있는 거 F-35는 자주 띄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투기가 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KF-21 블록 2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가질 겁니다. 2028년도부터는. 자,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대한민국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 일본에도 갔었어요. 작년 2023년 7월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알 라우드 이 총리가 이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서 우리도 함께 하자. 6세대 전투기. 그런데 까였죠. 당연히 또 그 반대하죠. 영국이나 이태리가 또 3개국으로 하느냐 4개국으로 하느냐 이제 그런 이제 논의도 있었죠. 마치 뭐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그 옛날에 토네이도는 3개국이지만은 그러니까 공동 개발 이제 그러니까 개발과 연구 뭐 양산 배치는 이제 영국이 다 주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3개국이냐 4개국이냐 늘리는 게 좋냐 그냥 최소로 하는 게 좋냐 그런 논의도 이제 내부적으로 있었죠. 근데 거기를 이제 사우디가 어떻게든지 끼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이 커트라인. 아, 영국에도 갔었고 일본도 갔었고 동시 타지는 이런 이제, 식으로 예. 동시에 근데 이제 이 유럽 국가들이나 업체들이나 일본도 이 어떤 기술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건 또 싫죠. 키워주는 거니까. 이 사우디는 이제 자본이 있으니까. 네네. 물론 이제 앞으로 석유가 언제까지 쓸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서 그거를 또 경계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 중동 국가들이 네. 성향이 어떻게 하다 보면은 반미 뭐 이게 반미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네네. 친중을 한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아, 그러니까 진드감이 이제 이렇게 뭐 유럽처럼 그게 없으니까 아. 유럽의 대표 국가들은 이제 그게 꾸준하고 그래도 또 실제 뭐 외교 회담을 하면은 딱 그 심지는 딱 정해져 있는데 네. 그 전통적으로. 예. 근데 중동 지역은 뭐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또 변신을 하니까 변모하고. 아,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아 그게 외교 관계에서 있죠. 튀르키예가 지금 SR을 그 말 안 들으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퇴출된 거 아니에요. F-35에서. 완전히 퇴출됐죠.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 대한 그게 이제 좀 있죠. 불신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만드는 거 제작하는 전투기 사다 쓰면 되지 뭐가 문제냐. 뭐 비싸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얘기가 항상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이 중동 국가 특히 돈 많은 나라에서는 독자 개발이나 공동 개발 기술을 이제 습득해서 미래를 대비하겠다. 네네. 지금의 어떤 경제 활동이 다 그런 거잖아요. 뭐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네. 자꾸 이제 탈피를 해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일반 그 경제 네. 분야에서도 어떤 자원은 한계가 있으니까 석유 파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대비를 하려고 또 군수 방산 쪽에도 이제 좀 들어가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습득해야 되겠다. 근데 뭐 이게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눠주면 나중에 경쟁자가 된다는 거. 딱 떠오른 국가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튀르키예. 네. 이번에 K9 자주포 경쟁자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사우디를 찾아간 우리 대한민국 고위 관계자들이 무엇보다도 이 6세대 전투기 개념 계획을 확실하게 이 사우디에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강조한 게 유무인 복합 체계. 멈티. 예, 그거 상당히 강조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 예, 스텔스는 기본으로 이제 제시한 거고 네네. 할 것이다. 예. 조만간 우리도 나온다. 그리고 최초의 설계가 그걸 목표로 했다. 이제 그런 배경 설명을 다 한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뭐 대한항공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가오리 X1이라든지 무인 편대기, 무인 정찰기까지도 포함시켜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동시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걸 또 소홀히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독자 개발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공동 개발을 이제 하는 쪽으로 생각을 이제 가다듬은 거죠. 아, 그래요. 자, 그럼 대표님이 보실 때 이 대한민국의 블록 3 KF-21 버전, KF-XX 버전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사우디아라비아를 파트너로 우리가 함께한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중간에 이게 소요를 이제 블록 2부터 좀 끌어들이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네. UAE 폴란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우디도 네. 어차피 수출이니까 다. 음. 근데 그 소요를 이제 보면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블록 2를 이제 사겠다는 소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사우디 공군의 이제 그 지금 보유 기종을 보면은 예. 토네이도, 그다음에 F-15 계열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종류가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유로파이터 타이푼하고 라파를 이제 또 사겠다고 하면서 물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구식 전투기인 전폭기인 토네이도를 먼저 대체하는 게 이제 유로파이터 타이푼 사업이 네. 2차 사업이 또 그런 목적이 있는데 예.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구형 전투기는 토네이도는 이제 영국제로 해서 대체가 되니까 그 타이푼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미국제 F-15 계열이 남는데 여기서 F-15C하고 D형 복제형이죠. 이게 가장 오래된 거고 그리고 조만간 미공군이 2026년대에 모두 다 도태시켜요. 하도 이건 옛날 전투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동일한 전투기를 사우디 공군이 또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본가에서 끊어지면은 후속 군수 지원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노 전투기는 이제 아주 딱 찍혀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대형 제공 전투기의 대형 구형 90기로 이제 접어들었지만은 아,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전투기 중에 하나 바로 F-15 스트라이크 이글입니다. 근데 사우디 공군은 세 가지 버전을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가장 예전에 80년대부터 90년대에 도입해서 실전까지 투입했던 F-15 C형, D형, C형, D형. 그냥 이글 전투기. 예. 얘는 이제 제공 전투기죠. 예. 근데 이것이 조만간 2026년대 미공군에서 다 도태시킬 예정이에요. 아. 올해 연말만 돼도 미공군의 F-15 CD 이글이 네네. 오리지널 이글이 100대도 안 돼요. 96대. 아, 그래요. 연말 24년대 연말 되면 그 정도로 이제 막 속도를 내서 도태시키는 전투기예요. 야, 이제 곧 퇴역하는군요, 이것도. 네. 그래서 사우디 공군이 또 이게 아직도 주력기 중에 하나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예. 똑같이 본가에서 없애면 후속 군수 지원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똑같이 없애야 되고, 그래서 그 대형 제공 전투기에 대한 어떤 그 추가 소요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지금
유럽 파이터라든지 라팔은 별개로. 시기가 지금. 예. 그래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아주 옛날에 97년도 기준으로 도입했던 뭐 F15 S. S. 요거는 이제 스트라이글의 수출 버전, 다운그레이드. 아. 근데 요거는 이제 또 미국에서 그 EX 버전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계량 키트를 제공해서 업그레이드 사업을 따로 벌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 마저 드리면은 네. SA형은 비교적 최근에 네. 10년 사이 도입한 좀 그래도 시정이에요. 그건 오래 쓸 거예요, 계속.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세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의 KF-21 블록 2까지 구입할 여량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블록 3를 설명하고 왔다는데 네. 실제 항공기가 이제 스케일업 커지면서 좀 더 고성능, 뭐 유무인 복합뿐만 아니라 네. 완전한 스텔스 하려면 이제 KF-XX로 가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일단 계획이 확정된 블록 3는 설명을 한 거고 그걸 기반으로 그 다음 거는 이제 베이스를 깐 거죠. 염두를 둔 거죠. 시간이 이제 한 2년 지나면은 KF-XX로 이제 세이지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기존의 구형 전투기 이제 대체를 이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사우디 공군이 또 추가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파를 더 사기도 좀 그렇고. 애매합니다. 가면 갈수록 예. 이게 이제 아무리 발주해서 도입을 찜이 뒤지고 흥분하셨나 봐요. 아, 예. 6세대 전투기라고 이게 하니까. 중요한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수출과 공동 개발에 관련된 거니까. 예. 그래서 그 여지를 보면은 이게 또 다른 어떤 공동 개발을 해서 우리가 FA50 이렇게 도입을 별도로 하듯이 우리 네네. 대한민국 공군이 그런 소요를 따로 만들면서 공동 개발의 조건 어떤 그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끌어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우디가 들어오는 게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까? 아니 좋다고 설명한 거죠. 근데 이제 당장 짧은 기간에 보면은 역시 그 사우디 공군도 소요잭이 필요한 전투기가 뭐다 이렇게 하려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단기간으로 이제 우리가 물건도 아직 안 나왔고 여러 가지로 뭐 단계별 물건이 그럼요. 계획이죠. 예. 전투비행단이 뭐 이렇게 납품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게 보통 10년 전에 얘기하는 거니까 2024년이니까 네. 34년도에는 이제 그게 이제 진입이 완전하게 되는 건데 어. 그래서 지금 그거를 설명을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기본 설명밖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언론에 흘리신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협의를 할 것이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유럽,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GCAP 이 6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기술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이 돈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안 돼라고 까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들이 뭐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하지만 이것 때문입니까? 아니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블록 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네시아. 아, 환장하겠네. 인도네시아 돈뿐만 아니라 아. 기술이 인도네시아 항공 산업은 먼저 한 건 있어요. CN235 중심으로. 아, 그랬죠. 수송기. 근데 거기서 예. 중소형 수송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발전된 게 없거든요. 없죠, 전혀. 그러면 이 수송기를 이렇게 설계해 본 거하고 또 스페인하고 공동 개발한 건데 그 기술하고 전투 기술하고 다른 거거든요. 아, 너무 다르죠. 네. 예. 근데 이제 좀 저기죠 이렇게 알아듣는 척 하지. KF-11에 설명을 해주면은 블록 원을 이제 대해서 해당되는 관계자들 설명할 때. 네네. 근데 그 정도도 안 되는 게 사우디. 그러니까 기술은 됐고, 일단 머니부터 너희가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라. 뭐 이런 뜻이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게 또 있게 할 거예요. 왜냐면 유럽의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더 사라고 이제 뭐 강매를 하려고. 아, 구형 전투기 미국도 가만 안 있고 예. 보잉사에서 F-15EX 제대로 된 버전을 주겠다. 살살 꼬실 수 있고. 근데 그래봤자 4.5세대거든 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최소한 그래서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4.8이다 뭐 5.5다 이게 중요한 게 네. 좀 더 뭔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더 성숙되고 우위에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달리 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블록 3 이상을 우리는 얘기한 거고. 네. 그러니까 제시할 때 홍보하고 마케팅할 때 좀 더 우리 이게 다른 거야. 앞으로 이게 저 라팔 아무리 A사라이다 단 라팔이라든지 예. 유로파이 타이프는 그만 사. 이거 기다리면은 돈 내고 기다리면은 껴줄게. 이제 그런 이제 세일즈를 하고 온 거죠. 자 지금부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자. 다만 우리가 나쁜 사례가 있었어. 인도네시아 저렇게 하면 안 돼. 그것도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거고. 아, 이 부분에서 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의 뭐 고등어. 연어. 아, 연어인가요? 연어도 있었죠. 아, 연어도 있었고, 아니면은 말레이시아나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돈 없으면 너희들 팜유. 아 먹는 기름. 예. 팜유로 내든지.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게 사우디는 현금이 없으면
이 기름으로 한국을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차원이 틀리네요, 진짜. 너무 극과 극 아닙니까? 네, 차원이 틀리네요. 예, 그래서 걱정할 건 별로 없을 사실 것 우리가 살면서 생선 예. 뭐 몇 종류 안 먹어도 돼. 예. 그리고 이제 팜유 다른 기름으로 대체하면 돼. 아, 그럼요. 근데 이 석유는 없으면 안 되잖아. 안 되죠, 절대. 모든 지금 전 네. 지구상에서 문제가 다 석유, 자원. 아, 또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또 나름 중요하네요. 예, 대체 현물이 그 등급이 다르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어쨌든 뭐 사우디가 돈을 못 줄 나라는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뭐 염려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 사우디 가서 이번 주 내죠 추가적인 협의를 또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걱정이 하나 있어. 예. 우스갯소리인데. 뭡니까? 사우디 축구 우리가 이겼잖아. 이겼잖아. 아, 저도 축구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인 군 관계자들끼리 또 이게 또 여파를 끼치지 않을까? 아니 또 자기들 이겼다고 또 오면은 이제 이 회의, 그러니까 에이, 또 이러고 회의 테이블 할 때 이제 이거 있어요. 회의 이제 테이블에 모이면은 이제 네. 뭐 이렇게 이런 거 들고 다니잖아. 앉으세요. 아니, 축구 이겼잖아 너희가 막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 또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정말로 이번에 손흥민이 잘한 것 같아. 경기를 이긴 건 이긴 거고 다 끝나서 사우디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뜨거운 포옹을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주고. 죄송한데 예. 저는 1시에 꺼버렸어 그냥. 먼저 본 경기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아침에 그냥 뉴스로 보자. 아유 그러셨군요. 결과만 접했어요 사실은. 예, 잘하셨습니다. 예. 저희 또 잠을 또 숙면을 취해야 또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의 일을 위해서. 네, 아무튼 이번 주 내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6세대 전투기 논의 구체적으로 내용이 오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작이죠 사실은 시작. 시작이죠. 긴 아주 길을 가야 되는 시작이죠. 그러니까 긴 길에 있는 이제 그 스타트 선을 한번 끄는 것뿐이다. 우리가 이제 방사 수출을 이제 이렇게 더 넓히려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세일즈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네. 여기 이 나라에 요게 필요하다는 걸 딱 알고 들어가야지. 그냥 무모하게 갈 게 아니라. 아무튼 저희가 또 이 정보를 발빠르게 움직여서 여러분들께 전달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유익한 방송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내일 또 방송되는 주제가 야 이거 단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명사 소위 제목에 들어가는 단어가 네네. 사우디 축구 했잖아요, 이겼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우디가 미래 전투기를 어떻게 개발, 뭐 공동 개발 참여를 한다든지. 네네. 근데 또 다음 것도 일단은 네. 사우디가 들어갑니다. 사우디가 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뭘 또 갖다 파는 건지.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을 조금 이제 이렇게 벗어나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무기체계. 무기체계를. 아 좋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